네, 이준석 대표의 파격 행보가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최고위에서 여기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와서 이 또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준석 돌풍의 여권 잠룡들의 고심은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김연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된 이후에 행동,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이 다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언론이 다 받아서 보도를 하고 있던데 첫 행보가 서울 현충원 아니고 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천안함 희생 장병들 추모를 했고요. 또 바로 광주로 가서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희생된 희생자의 분향소를 찾았어요. 첫 번째 행보 움직임은 어떻게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파격이 아니라 네. 그냥 정치인들의 행보의 범위 안에 있고 좋은 행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그 광주 참사 희생자 현장을 찾아서 조문하는 모습은 따뜻한 모습이기 때문에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파격 행보가 여의도의 표준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은 사실 행동의 파격은 보여줬지만 원래 정치라는 게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따릉이를 타고 뭐 돌아서 출근한다면 그게 표준이 돼서도 안 되죠. 그러나 따릉이를 타는 것 예. 이건 뭐 권장사항이고 이미 그 민주당의 김성주 의원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전북인데 예. 이분은 자기 차도 없고 예. 그냥 고속버스 타고 다니고 그렇게 계속 해왔어요. 조용히.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화가 되면 우리가 흔히 그 북구 유럽에 의원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소탈하고 네네. 뭐 이런 걸 동경하잖아요. 그게 문화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클럽도 한번 젊은 정치인들이 만들면 어떻겠어요? 네. 뭐 따릉이 클럽. 그래서 좀 낮아지는 클럽 뭐 그런 걸 만들면 정치 문화는 바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용을 어떻게 같이 채워나갈까? 요거에 대한 고민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오늘부터 우리가 행하는 파격은 새로움을 넘어서 새로운 여의도의 표준이 돼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따릉이는 평소에 킥보드랑 따릉이를 평소에 방송할 때도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어쨌든 그조차 당 대표가 또 따릉이 타니까 이슈가 된 것 같고요. 처음에 지금 초반이지만 그 행보 모습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따릉이를 탔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네. 본인의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의도에 들어오고 여의도의 삶을 시작했다. 저는 이게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당대표가 되면 국민들의 일반 생각은 네. 다 그 생활을 버리고 당에서 제공하는 까만색 승용차를 예. 타고 비서와 뭐 의전 수행관들하고 같이 다니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했을 텐데요. 또 그게 사실 지금까지의 모습이었고요. 그러나 뭐 영선이라고 하죠. 그런 경험이 없던 이준석 대표가 그런 행보를 따를 것인가 다른 행보를 따를 것인가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예. 여전히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하던 방식대로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의 중요한 우리가 어떤 그 주목해야 되는 점은 그 처음에 당선 인사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은 용광로가 아니고 샐러드볼, 예. 비빔밥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색깔을 어떤 당이라든가 조직에 그냥 녹아내서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모습을 살리면서 그것이 조화롭게 되는 공존을 얘기했는데요. 예.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모든 300명이 따릉이를 탈까 봐 걱정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 각 지역에서 자신들이 대표하는 주민들의 삶이 있고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국회에 와서 여의도에 와서 보여주느냐. 그 모습을 갖고 어떻게 다른 국회의원들과 다른 지역의 어떤 국민들과 하나가 되느냐. 예. 저는 그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진짜 보여줘야 되는 저는 혁신은 다른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저는 첫날 사실 이준석 당대표 일정을 저희가 하루 전날 받아봤는데 예. 좀 사실 놀랐어요. 저렇게 드러나는 일정 말고요. 광주에 가면서 녹음을 해놓고 서울에선 방송이 나가고 뭐 이런 일정이 한 10개가 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또 어제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뭐 전화 연결을 하고 일부 출연을 한 그 방송을 이렇게 보면서 예. 본인이 소화했던 대부분의 방송의 한 70% 정도까지는 한 2, 3일은 계속 감당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교체되는 패널들하고의 이제 인수인계 뭐 재밌게 인사도 하면서 네.
저게 젊은 사람들의 방식이구나. 조수진 최고위원이 첫날 새벽 3시에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본인도 체력하면 좀 알아주는 사람인데 첫날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파격이라는 게 좀 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에서 좀 파격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아직 네. 파격의 뭐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예. 생각하고요. 저 정도 파격이면 국민들이 기대하는 파격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파격을 이제서부터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그런 검은 승용차, 그것도 벤 타잖아요. 네. 그거를 당대표들은 왜 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려는 이유는 뭘까? 그러면 지금 검은 승용차 내지는 그 뭐라 그래요? 벤이라고 하나요?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당대표들은 그러면 구태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 그런 건 아닌 거거든요. 그게 나름 또 실용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여주기가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기 쇼다, 그건 칭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과 함께 내용상으로 바꿔야 될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공정하게 당을 운영해야 되는 거. 특히 이제 공정한 당의 운영의 첫 출발은 인사거든요. 그 인사 과정이 공정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거고, 이제 그걸 지나고 나면 잘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여야 관계에서 예. 혹은 국민과의 관계에서 정책적인 절차, 입법 과정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건 그 파격이 예를 들면 똑같이 그 야당으로서 뭐 반대만 하고 뭐 이런 건데 형식만 바꾸는 걸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니고 예. 진짜 그 본인이 얘기했듯이 협조할 건 협조하고 정확하게 지적할 건 지적하고 반대할 건 반대하겠다. 이걸 쿨하게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해나가느냐. 예. 지금 이제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인사가 지금 수석 대변인과 비서실장은 그 선임을 했고요. 나머지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등등을 아직은 뭐 선발 안 했는데 지금 하마평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아니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나오지 않은 내용을 먼저 언론이 보도하면 우리는 뭐가 된 이런 식으로 약간 불만을 표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과의 관계가 늘 문제인데요. 예. 이준석 대표 쪽에서 언론에 흘렸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인사를 되게 조심스럽게 한다고 해도 어딘가에서 약간 낌새를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일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드디어 좀 더 신경 써야 될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렇게 인선 2명 했잖아요. 네네. 그게 다 영남 출신이고 제가 보니까 특정 계파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계파로부터 뭐 자유로운 정치를 했다고 하지만 역시 정치기 때문에 정당에서 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저쪽에서 도와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대변인을 선정할 때 배틀하겠다고 하고 뭐 했으면 네. 처음에 좀 파격적인 대변인을 인선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는 건데 제가 보니까 특정 계파의 2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과제는 정당 정치니까 계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계파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파를 잘 다독이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정말 파격 정치, 네. 내용상으로 쿨한 정치를 어떻게 해나갈까. 이게 정말 힘든 과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 샐러드 볼 네. 그리고 비빔밥 얘기하는 걸 보면서 누구도 저런 정치에 다가간 사람이 없어요. 대개 용광로가 최대치였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건 뭐냐면 전체를 위해서 소가 자기의 개성을 포기하면서 하나로 녹아드는 물리적 화학적 결합이 용광로잖아요. 네. 샐러드 볼은 개인의 개성과 정체성을 다 인정하면서 거기서 조화를 이루어내겠다니까 정말 최고 형태의 정치를 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예.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초반 그럼 평가해 주신 초반에 2명의 인선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의 약간의 불만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저 정도 불만은 사실은 정당의 회의를 보면 수면 밑에서는 훨씬 더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거를 이제 얼마만큼 노출시키느냐 뭐 이런 건데요. 뭐 저는 저희 그 최고위원 면면을 보니까 저희 당원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 지지를 하면서도 예.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약간의 그 경험 미수
또 뭐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의 안전장치를 이게 최고위원회에서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오히려 최고위원회 면면들이 다 이준석 당대표와 똑같은 사람이면 어땠을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걱정스러웠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일부에서는 갈등으로 얘기를 하지만 네. 저희 지금 원내 구성 자체가 TK, PK 의원들이 굉장히 많고 중진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의견들을 받아서 무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김재현 의원 같은 노련한 중진의 경험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저 정도는 저는 이견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변인 인선 이런 거 봤을 때 아무리 토론 배틀을 갖고 대변인을 임명한다고는 하지만 저 황보승이 대변인 앞에 붙은 게 수석 대변인입니다. 예. 저희가 수석 대변인 제도를 운영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기자들하고의 관계를 많이 갖기 위해서는 원에는 사실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내에서 좀 그런 경험이 있고 또 나름대로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황보승 의원 연령적으로 봤을 때 네. 여러 것들을 고려해서 저는 선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첫 의총에서 야권 통합이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 일단 이 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감사 축하 문자 그리고 감사 문자를 주고받고 그것을 시작으로 근데 좀 몇 가지 언급들이 나와서 주목이 되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대선 경선 버스 출발은 8월에 출발을 한다. 윤석열 전 총장은 입당 문제와 관련한 모든 선택은 열려 있다. 이 사이에 흐르는 기류 좀 어떻게 분석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당대회 토론 때부터 이제 많은 중진 의원들이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을 의식한 그 대선 경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얘기하셨죠. 버스 언제 떠날 거냐. 네. 근데 이제 시종일관 네. 버스는 예정된 시간표대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였는데요. 예. 그렇게 얘기하던 이준석 후보가 정말 당대표가 되고 나니까 밖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저는 생각이 복잡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윤석열 지금 전 총장의 행보가 사실은 굉장히 저희 당 안의 사정을 눈치 보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금방 입당할 것 같더니 네. 또 최근에는 조금 거리를 두면서 급하면 나중에 택시 타고 바로 갈 수 있다고도 얘기하는데요. 이런 언어 자체가 굉장히 많은 정치적 상상을 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뭐가 됐든 간에 당대표라면 원칙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정치적 일정이라는 게 원칙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칙이 있는 상태에서 예외를 받아들이는 것과 예외를 전제로 한 원칙이 무너지는 어떤 일정 자체는 정말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공정한 경선 관리에 저는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앞으로 재밌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향한 밖에 계신 대선 주자들이 어떻게 이준석 대표와 밀당을 해 나가실지 좀 관심이 있고요.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공보팀을 꾸려서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약간은 좀 원래 투박한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가 더 국민들은 듣고 싶었을 텐데 좀 너무 세련된 단어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좀 생각이 더 복잡해지고 계산이 복잡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되고 나서 전반적인 정치권의 언어가 많이 변화되고 있어서 앞으로 나오는 언어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바로 잡을게요. 그 아까 말씀하신 버스 출발해도 택시 타고 가면 되지 않느냐는 게 장해찬 평론가의 말인데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의 공식 대변인이 이런 말 앞으로 안 쓰면 좋겠다. 우리의 그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확실히 말을 했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더불어서 윤 전 총장 측에서 이제 오늘 입장을 밝힌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앞서 경선 버스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간표가 상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하지만 그냥 입당하는 것은 윤석열식이 아니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또 오늘 나온 내용 중에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저항 이미지 말고 국정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8월 말이 마지노선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윤 전 총장의 입당 문제는 향후 좀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이라고 그건 제가 정리할 일이 아니라서. 하시는 예, 우선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말씀하시는 걸 보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아, 본심이 뭐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과 철학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선
경선 기간 중에 나왔던 특정 계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그런데 이게 방송 토론을 할 때는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고 A도 있고 B도 있습니다. 혹은 내 얘기가 틀렸을 때 그거는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표의 자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얘기를 이때에는 이렇게 저때에는 저렇게 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원칙을 얘기하는 게 좋겠다고 사실 조언하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가 최소고 검찰에 의뢰할 수도 있다. 그 의뢰가 뭐 내사 의뢰인지 수사 의뢰인지 되게 복잡한 얘기를 동시다발로 하면 이거는 곤란하죠. 정치인은 결정해서 대표는 행동을 위한 지침을 충분한 은영 끝에 얘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윤석열 전 총장을 고려해 볼 때는 이런 메시지들이 좀 더 명확하고 단순해져야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총장 출신이에요. 오랫동안 검사로서 칼잡이 역할을 해왔던 분이에요. 세상이 불법과 불법 아닌 것, 기소와 불기소로 일도 양단하는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사고 패턴이. 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협상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윤석열 전 총장 쪽이 세련된 얘기가 나올 거라고 저도 기대했는데 아주 거친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 안 가는 것이 100%다. 예.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근데 그래서 제가 보면서 최근에 장혜찬 평론가가 뭐 대변인처럼 이렇게 됐다가 갑자기 그분은 사라지고 조선 동아일보 출신의 그 보수 언론인들이 대변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히려 쓰는 언어가 과거로 회귀했다. 오히려 저는 그 조선 동아 출신의 대변인들이 얘기한 그 발언보다는 장혜찬 평론가가 얘기한 게 훨씬 이준석 문법에 맞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장혜찬 평론가는 지금 그쪽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게 처음에 딱 발탁돼서 주목을 받았던 전륜 평론가를 이렇게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한편 듭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대변인을 조선 동아일보 출신을 콕 찍어서 한 측면을 보면 이분의 정체성과 이분과 관련한 논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조선중앙일보 사주와 따로 회동했다는 거였잖아요. 예전에 예. 네, 그러니까 이분의 풍향계는 법적 원칙인데 조선동아일보 대변인과 뭐 이게 도대체 이분의 정체성은 뭘까? 예. 그러니까 결국 보수적 지향을 분명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8월에 이준석 대표는 이제 출발할 거다라는 말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6월 중순이고 8월 말이라고 하면 한 2달 정도 남은 거잖아요. 2달 정도 남았으면 그렇게 뭐 8월이라고 계속 서두르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8월쯤에는 입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8월쯤 하겠다는 얘기는 어떤 시간을 정치적으로 계산해서가 아니라 실무적으로 준비하는데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준석 당대표의 말은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시종일관 굉장히 일관적이고요. 예. 또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경선을 해야 되는 바깥 주자들의 속내가 굉장히 복잡한 거죠. 예. 저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가장 먼저 시급한 건 뭐냐면 뭐 이제 대변인을 정하기는 했지만 아직 대변인을 통해서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변인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뭐 대변인들이 보수 언론 출신이라고 해서 저는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대변인에 따라서 대선 후보가 성향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대변해야 되는 그 대상을 대변해야 되니까. 근데 아직은 저는 어떠한 메시지에서도 우리가 국감장에서나 상임위장에서 보였던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와 색깔이 아직 안 보인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뭐 장혜찬 시사평론가의 경우가 뭐 딱 맞지는 않는데 여러 가지 저서들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쓰지 않는 본인의 저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윤석열 측 의견이라고 해서 대변하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조금 정리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준석 당대표가 이렇게 파란을 일으키면서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되는 과정을 보면 이제 국민들은
모호한 입장의 정치적 언어보다는 오히려 좀 담백하고 솔직한 직설적인 화법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거는 꼭 젊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치인들이 이제 조금 위선의 가면을 벗고 너무 정치적 계산에서 빠져 있는 그런 단어에서 좀 탈출돼야 된다라고 보고 네. 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은 저는 충분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자질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지지를 보여주는 것은 그동안 많은 상임위와 국감 자리에서 그런 본인의 연령대에 맞는 그런 저는 어법을 썼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오히려 정치를 하시면서 그런 어법들에 대해서 약간 후퇴하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지금이라도 본인의 색깔을 드러내시라. 이준석 당대표가 얘기하는 샐러드론, 정치권에 들어와서 용광로에 자신을 녹이지 말고 알겠습니다. 본인의 색깔을 충분히 살리는 그런 정치 하시라고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대권 잠룡 후보들 이재명 지사는 오늘 서울 민주평화광장 지지 모임을 출범을 하고요. 또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어제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는 이준석 대표 쪽으로 국민의힘으로 많이 쏠리니까 지금 이 민주당의 대권 후보들은 지금 상황에선 약간 불안할까요? 아니면 지금 상황 좀 컨벤션 효과니까 좀 지난 다음에 좀 더 분위기를 띄우자 이런 생각일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 이름을 3번이나 바꾸고 네. 이러는 과정에서 사실 절치부심해온 거잖아요. 절치부심은 누가 했을까? 저는 지지자들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지금 변화는 지지자들이 추동하고 있는 거.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런 풍향계에 따라 지지자들의 마음을 읽고 같이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사실 지지자들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예. 오히려 불안한 거는 이준석 대표가 되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이 분열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불안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각자 보면 지금 경선에 곧 들어가니까 네. 경선 단계에 맞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국민적 지지 기반은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흔히 이재명 지사를 중도 확장력이 없다고 하는데 여론조사를 면밀히 보면 민주당 후보 중에 가장 중도 확장력이 높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지지가 일정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10% 내외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직을 해야 될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조직에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의원 지지력이 약하니까 의원 지지도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낙연, 정세균 두 총리는 호남이 지지 기반이잖아요. 네. 전남, 전부. 그러니까 경선에서 그쪽 표를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소득 논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1위 후보의 그 핵심 브랜드에 대해서 추격하는 후보가 이제 그 반론을 제기하면서 토론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국민의힘은 상승세, 민주당은 정체 내진 하락이기 때문에 판세를 분석하는 분들은 이쪽은 불안할 거다 이렇게 보지만 예. 실제로는 그런다 그래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무엇이 가장 큰 불안 요인인지를 찾아서 대처하는 게 중요하죠. 어제 민주당에서는 이런 변화도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최고위 회의에서 과거 같으면 마지막 순서였을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이 당대표, 원내대표에 이어서 발언권을 갖게 된 건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면 이게 네. 뭐 그렇게 그렇죠. 대단하지 순서인데. 싶죠. 예. 네. 그런데 이건 누가 칭찬받아야 되냐? 김용민 김용민 최고위원이 의원.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김용민 최고위원이 발언 순서 가지고 치사하게 굴진 않고 쿨하게 오케이 했구나. 수석이죠 지금. 네, 수석 최고위원인데. 왜냐하면 수석 최고위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당대표를 바로 견제하거나 혹은 협조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발언도 이게 당대표, 원내대표 다음에 수석 최고위원이 하는데 그걸 양보했으니까 칭찬받아야 되고, 이 발언 순서라는 게 네. 저도 비대위원을 두 번인가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도 해보고, 최고위원의 존재라는 게 그냥 최고위원으로 뽑히잖아요. 예. 그러고 나면 유일하게 받는 혜택이 5분 발언에서 언론에 노출되는 거 외에 사실은 없습니다. 인선이나 뭐 이런 거는 당대표가 주로 하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게 굉장히 큰 기득권이다.
그래서 이게 정치권에서만 큰일이다. 예. 그런데 저는 이왕이면 네. 어떤 이슈에 따라서는 송영길 대표 앞에 네. 이동학 최고나 이슈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김용민 최고가 언론개혁 이슈를 맡았으니 언론개혁 이슈가 중요할 때는 김용민 최고가 첫 발언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 파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돌풍 때문에 이제 민주당도 좀 젊은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그럼 정치권에 지금 새로운 바람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영향들은 저희가 가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네. 청년의 표가 필요했을 때 뭔가 청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많은 역사 속에서도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사실 이런 대목들이 청년들을 그동안 분노하게 했던 분노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만 이용하고 결국 계속 청년 정치가 자리 잡게끔 또 그들이 정치권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왔나라고 보면 저는 뭐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가 자주 일어나서 지형을 바꾸려고 하는 에너지가 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뭐 발언 순서의 의미는 이제 최민희 전 의원께서 많이 얘기하셨지만 네. 저는 이제 조금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발언 순서보다 발언의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중진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청년들만의 문제라든가 이 세상에 중진들이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고 두 번째는 중진들 눈치 보느냐고 기성 정치인들이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이 젊은 청년들이 정말 용기 있게 하느냐라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 뭐 발표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 글쎄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기사화되지는 않는 걸 봐서는 아직은 그냥 이준석 대표의 영향이 이제 조금 초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건 언제든지 잠깐으로 끝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벤트성 저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고 이것이 조금 더 추진 동력을 가져가서 내용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봅니다. 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김연아 전 의원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